2부에서는 주로 표준어로 시를 쓰는 시인들이 각자 고향의 말로 시를 썼습니다. 반, 사람 죽으신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봐도 속 숨어라. 알아도 모른대너라. 사람 심은 사라진다. 커가면 나 곧는 말 다 알아진다. 야야, 이것 좀 무봐라. 이 만난 것 좀. 야야, 야야. 니는 와 이 애비를 안 좋아하노? 내가 나기 전 할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 제스가 변소에 가야 쓰겄다. 네, 안녕하세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로 표준어로 시를 쓰는 시인들이 각자 고향의 말로 시를 썼습니다. 이제부터 시인들의 시 창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쓰기 과정이 어떠셨어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지역어가 어떤 게 있을까?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쉬운 언어를 좀 찾느라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박소란 시인님은? 근데 이제 마산의 지역어 그 중에서도 이제 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좀 있는 그대로 옮겨 담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지역어로 옮겼을 때 저한테는 훨씬 더 각별해지는 느낌이 있기는 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말 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좀 옮겨봤어요. 제 언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저희가 또 게스트 한 분이 계십니다. 1부에도 나와주셨는데요. 성현아 문학평론가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성현아입니다. 세 분이 도전한 지역어시 창작기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경수 시인의 작업실을 좀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상을 떠올리는 편이에요. 운전을 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관없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의식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같아요. 이 흐름 속에서 차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시는 오로지 종이 위에 적힌 텍스트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제주어로 된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줄곧 해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제주어로 무슨 시를 쓸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제주어로 쓰는 시가 제주도 사람이 쓰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문경수 시인님의 작업실을 보고 왔습니다. 작업실이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되게. 안개 속이라는 작품 쓰셨죠? 네, 안개 속이라는 작품 썼습니다. 시 한번 직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낭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 집어등의 아랫니 위로 꿈틀대는 혀, 아니 잠든 짐승의 등허리 그 너머. 사람이야, 사람이 죽었어 하는 절규 대신 한숨 같은 해풍의 숨김이 첫 새벽을 안개로 채운다. 무엇이 우리를 삼켰을까? 빛과 어둠의 입속에서 우리 몸은 깎이고 접붙여져 물 따라 흘러간다. 반, 사람 죽으신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누가 울면 들어는 주었나. 새벽의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모로 누워 깨어나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아니어서 잃은 줄도 모르는 일터. 울음의 파형이 그의 입천장에 새겨져 있다. 누가 울면 들어는 주었나.
먹먹한 메아리만이 같은 질문을 해온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 번개탄 연기에 질식한 고시원 세입자. 몇 주 방치돼 부패한 몸. 그는 손을 뻗은 채 굳어 있다. 미라가 된 그는 무엇을 움키려 했을까?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것, 가족도 돈도 아닌 것. 까만 주먹은 열리지 않는다. 누구 하나 그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연기 속에서 그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 봐도 속 숨어라. 알아도 모른대너라. 사람심은 사라진다. 커가면 나 곧는 말 다 알아진다. 생활이라고 하는 전선. 그 자욱한 포연 속을 우리는 인습처럼 걷는다. 숨김으로 안개를 채우고 침묵 속에서 사람을 알아간다. 제가 화산도라는 김석범 선생님 시를 읽으면서 4.3에 대한 시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 이제 지역어로 된 시를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시기가 겹치면서 이제 4.3을 소재로 한번 써볼까 해서 시를 썼는데, 제가 이제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마주하게 된 어떤 죽음 같은 것들이 조금 연결이 되면서 그런 규명되지 않은 채로 흘러가 버리는 어떤 죽음을 좀 시에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성현아 평론가님은 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해지지 않는 죽음, 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 울음에 대해서 발화하는 유일한 언어가 제주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에도 속섬하라라는 말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고요. 그 표현이 알아도 모른댄 허라라는 이런 말들과 결합하면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죽음조차 목격할 수 없는 이런 안개 낀 사회를 강렬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제주의 어떤 비극에서 이렇게 닫아두고 끝내지 않고 현대에 있는 고시원 세입자의 죽음으로까지 연결해 내신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박소란 시인님의 작업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역어는 부모님의 말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이고, 말의 시작, 제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결정적인 순간에 아껴서 써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어라고 하면은 흔히 되게 토속적이고 혹은 되게 촌스럽고 알고 계시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시어로 기능했을 때 그 어느 말보다 되게 강렬한 그런 감각적인 언어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되게 어떤 의미를 보다 진하게 받아 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소란 시인의 작업실을 좀 보고 왔는데요. 공간 소개 좀 해주세요. 출판사 핀드에서 운영하는 카페 핀드라고 하는 이제 커피숍이죠. 인연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예,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는 해요. 박소란 시인님의 목소리로 작품을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흰빛. 야야, 이것 좀 무봐라. 접시를 내미는 손. 달걀 프라이. 아니, 후라이. 보기 좋게 으깨진. 침과 기름이 섞여 번들거리는. 꿈에서도 야야, 재차 권하는 이는 신이다. 나는 알 수 있지. 오래 봐왔으니까. 제발요, 제발. 빌어도 봤으니까. 깨고 나서는 좀 후회했다. 그냥 먹을 걸. 입 빠진 접시를 꼭꼭 씹을 걸. 신은 마음이 약하고 자격지심이 있는데, 나와 꼭 닮은 나의 신은
노른자를 골라 악착같이 핥아먹고 장수하려나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나 꿈에서라면 신은 죽지 않으려나 백태 낀 혀를 기다랗게 빼문 접시가 있어 나는 자주 꿈을 꾸고 신은 자꾸 꿈을 부수네. 야야 이것 좀 무봐라 이 만난 것 좀. 야야 야야 니는 와 이 애비를 안 좋아하노. 흰빛이라는 시에서 계속 무바라 하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시에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을 자아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현아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저도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야야라는 말에 담긴 정조를 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냥 단순히 뭐 상대를 이렇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다정함, 염려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친숙한 이 경상도 말이 굉장히 양가 감정을 주기도 하는 경상도의 어떤 정을 생각나게 했어요. 서로 굉장히 살뜰히 돌보기 때문에 다정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다치게 하기도 하는 이런 정감 같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작업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어에서 시작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짧은 메모에서 시작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짧은 메모에서 오랫동안 조금 마음에 담아두고 또 생각하면서 덧붙여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 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뭘 저렇게 열심히 적으셨나요? 필사하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뭐라도 이게 쓰는 장면이 필요해가지고 설정 같은 설정 열심히 좀 적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쓴 시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진북. 내가 나기 전 할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 제스가 변소에 가야 쓰겄다. 아버지 제대하고 보름 되던 날 아버지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으나 7남매 중 6째인 제스기는 아버지에 관해 물을 적에 아는 게 별로 없었더랬다.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한국전쟁 때 입은 총상이 있고 은행 보안관으로 일하다 정년 맞고 며칠 뒤 선산에 묻혔다. 부직갱이로 숱하게 때린 건 농땡이를 피운 탓이고 집안의 온갖 책 마당에 불태운 건 첫째와 둘째가 학업에 소홀한 탓이며 불령기가 고약해서 7남매는 벌벌 떨었다. 방학마다 6째가 시골에 갔다. 입 하나 줄어든 셈이었다. 소 염을 주고 돼지똥 치우며 굶지 않아 좋았다. 자식들 굶게 하는 건 견딜 수 없었고 닭 한 마리 고아 기름 둥둥 뜬 국을 일주일 나눠 먹었다.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봉급 생활자 삶이 끝나자 모두 끝이 났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든 다치지 않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아버지의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고 세월이 가물가물
나는 30이 되었다. 라는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창작 배경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제스가 변소에 가야 쓰겄다 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선팔도 어디에서든 다치지 않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라는 기도는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는 기도거든요. 이 두 가지 말이 저한테 중요한 말들이고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를 썼습니다. 최진 시님의 시를 읽고서는 지역어가 그 시 안에서 단순히 문장 단위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시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또 뭐뭐 하겄다, 뭐 쓰겄다, 뭐뭐 시오 이런 어미가 화자가 어떤 지역에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유추하게 한다는 점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말은 한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양식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역어로 된 시를 들은 소감이 어떠세요? 시인분들께서 직접 낭송을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그냥 표준어로 쓴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박소란 시인님 어떠셨어요? 이 지역어로 된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오늘 특히 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지역어로 된 시를 들으면서 지역어가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이, 그러니까 담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 좀 큰 그릇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지역어가 담고 있는 어떤 정서들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현원 평론가를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감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역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활용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정서나 감각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작동시키는 어떤 동력이 되는구나 새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소감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불러주면 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박소란 시인님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의 말, 아끼는 공간의 언어 이런 거를 좀 내가 적극적으로 문학 안으로 이것들을 조금 끌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오늘 이 시간이 어쨌든 좀 의미 있지 않았나, 저 개인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젊은 문학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역어를 계속 탐구하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의 뿌리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결의말 나들이 우리 동네 시인들 어떠셨나요? 시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지역어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동네 시인님들, 문경수 시인님, 박소란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동네 시인들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